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고성 체리숲 농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체리보다 경험과 추억을 팔아야 한다입니다. 어, 아마 이제 체리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초보 농부 분들도 계실 거고, 농사를 기존에 하셨던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다양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의 이제 이야기 주제는요, 이 체리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다른 과외수 아니면 농작물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농부는 어떤 농작물을 잘 키우고 그리고 그거를 제 값을 받는데 포커스를 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은요, 그거는 지금 시대에는 1차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근데 이 제품을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의미를 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그런 생산물, 과수를 1차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는 어떤 뭐 1단계의 그런 뭐 최저의 그런 1차적인 것 같고요. 여기에 어떤 뭐 농장이나 이런 과수의 이야기를 입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풍경을 이렇게 경관을 좋게 만들고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넣는 것들은 훨씬 더 고부가 가치의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치유 농업이라는 게 이제 많이 법으로도 되어 있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지고 있잖아요. 이 치유 농업 뭐 저도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일단 제가 그래도 다른 분보다 훨씬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치유 농업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농업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사회복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심리와 교육적인 관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농장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공간이 아니라 이 유럽 같은 데서는 어떤 요양원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발달장애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치유 공간으로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관점을 저는 국내에 뭐 별로 없겠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봤고 그리고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 있게 이 세 가지의 부분에 대해서 웬만큼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있고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농장에서 당연히 과수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네덜란드와 같은 데서는 이 농장이 이 요양원이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나 이런 학생 뭐 자폐 아동들이 와서 조금 치유가 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국내도 이제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소프트웨어거든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응용이 될 수 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저희는 이 체리순 농장은 몇 년 전부터 딱 제일 중요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을 과 함께 가족 행사를 하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도 한번 왔고요. 그리고 어떤 조금은 좀 특별한 아이들과 하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뭐 하냐면요. 체리 따기 체험도 하고 그리고 이 숲에서 이제 물총놀이도 하고요. 물총놀이. 물총 다라에 저기 빨간 다라 있잖아요. 그거에다 물 딱 받아가지고 아들 물총 들고 오라 해가지고 물총놀이도 하고 그리고 아빠한테 이 언덕이 있습니다. 이 농장이 기울기가 있다면 그 언덕에서 풀썰매 타는 것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죠, 당연히. 단순한 그냥 농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체리야 단지 먹기 위한 거라면 미국산 체리 사 먹으면 됩니다. 요즘 뭐 많이 싸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산 체리, 수입 체리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체리를 따보는 경험과 그리고 가족끼리 농장에 가서 즐거웠던 느낌과 추억들을 해보는 거는 단지 생산물로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장이 단지 체리를 생산한 곳만이 아니라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 있겠죠. 내가 너무 우울증이 심해. 너무도 한데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체리철이 그때 생각난 그 농장에 가서 체리를 먹어서 다시 신기일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겠죠. 영화도 있잖아요. 체리의 향기. 꼭 한번 보십시오. 영화 체리의 향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내용이 납니다.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체리나무 밑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체리가 떨어져서 체리를 이제 먹으면서 아이들이 와서 체리를 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면서 체리를 따서 집으로 돌아간다는 뭐 그런 얘기 납니다. 그래서 체리라는 부분과 굉장히 뭐 어떤 치유적인 부분들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뭐 영화 있습니다. 체리 향기이란 영화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들이 치유의 공간 그리고 어떤 교육의 공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체리를 잘 만들어서 크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이 체리 농장 자체가 어떤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했을 때는 이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무의 간격도 조금 넓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내 아이들이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이런 좀 더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책임감도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체리보다 경험과 추억을 팔아야 된다는 관점으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뭐 그런 거죠. 이런 경험과 추억을 받는 관점을 가면요. 뭐가 생기냐면요. 고객, 소비자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소비자가 고객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조용히 왜냐면 너무도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이렇게 홍보도 많이 안 하지만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재작년도 오셨고 작년도 오시고 오면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는 거죠.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그리고 애가 많이 컸네요 하면서 실제로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인 같은 관계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에 대한 홍보를 저희보다 더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좋으신 분들 그리고 주변에 정말 친하신 분한테만 조용히 소문내라. 너무 소문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소문을 내주시고 그래서 물어물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거죠. 소비자의 고객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같은 지인의 관계로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체리의 양인 것 같습니다. 체리가 많이 좀 열면은 충분히 좀 할 텐데 아무래도 그 기후라든지 뭐 냉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양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많은 분들이 하고 싶었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판로를 나중에 걱정을 하시는데 나만의 농장만의 스토리가 있고 나만의 고객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체리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과수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요. 굉장히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은 나무에 대한 애착이 있다면 나무 가지가 부러지거나 굉장히 뭐 어떻게 할까봐 막 되게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막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하신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기분 좋게 경험해야 되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그 부분을 단기간에 당연히 나무 부러지면 마음은 아프겠지만 굉장히 나쁜 느낌을 갖고 돌아간다면 당연히 그거는 좋은 느낌이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은 여유롭게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리고 잔소리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리고 조금은 좋은 느낌을 갈 수 있도록 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이 농장이 어떤 방향과 어떤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체리 이야기 주제 체리보다 경험과 추억을 팔아야 된다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